자, 안녕하십니까. 분단청솔 영어과 장동원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5월 이투스 모의고사를 가지고, 이제 주제 찾기, 뭐 대입 파악이라고 하지. 그 부분을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5월 이투스 모의고사. 자, 3점짜리 배점인데, 그렇게 뭐 어렵거나 그렇진 않아. 근데 이제 너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대입 파악은 주제, 그러니까 21번부터 24번까지는 평가원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 그 학습 안내서를 읽어보면은 정확하고 빠르게란 말을 쓴단 말이야. 자, 빠르게란 말에 정확하다는 건 뭐 너희가 다 동의할 거고, 빠르게란 말을 잘못 이해를 하면은 글을 말이 급격히 빨리 읽어가라는 뜻으로 잘못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문장 구조, 그러니까 단락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그 짜임새에 따라서 어떻게 읽어주느냐,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 자, 주제 찾기인데 3점 배점인데 3점인 것 같지는 않아요. 3점인 것 같지 않고, 봐봐. 우리가 제일 처음에 잘 읽어야 될 자리가 이런 자리거든. 하나, 둘, 셋을 잘 읽어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서부터 하나, 둘, 셋을 읽는데, 그럼 뭘 읽으냐? 첫 번째는 소재를 잡아야 돼. 자, 두 번째로는 이게 방향성이 긍정으로 가느냐, 부정으로 가느냐, 이걸 좀 따져줘야 되거든. 너희들 그 질당할 때 와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주제 제목 어떻게 좀 빨리 풀어요? 정확하게 어떻게 풀어요? 그거는 질당 시간에 할 질문이 아니야. 우리가 시즌 1 때 주제 제목 대입하고 다 했거든. 야, 2, 3주가 걸려. 2, 3주가 걸리는 거를, 그래. 3시간짜리 2시간, 6시간 정도는 필요한 내용인데, 그 중에 일부야. 전체라고 생각하지 마라. 자, 이제 읽어볼게. 자, 첫 문장을 봤다. 자, 첫 문장을 봤는데, 이런 게 너네가 딱 반응을 해야 되는 거야. 뭐냐면은, 그냥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전체거든? 근데 대부분이래. 자, 대부분이라는 건 뭐야? 일부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지.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냐면, 통념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자, 통념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 뭐 예를 들어서 뇌피셜, 뭐 소문, 카더라, 뭐 이런 거거든. 자, 그러면 이렇게 해라. 일단 이렇게 해야 돼. 이거는 지금 칸수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역접이 어디 나오나. 그러니까 통념에 대한 반박이 어디 나오나. 그거를 빠른 속도로 찾아줘야 된다. 근데 여기 보니까 개념적 은유라는 이론이 이것을 반박하고 있대. 그러니까 반박, 요거거든, 요거. 그러니까 요 컨트롤딕트라는 이 단어가, 컨트롤딕트 이 단어가 반박을 나타낸다 보니까 이 앞에가 통념에 대한 반박. 반박이네, 그냥. 말 그대로 반박이잖아. 근데 뒤를 봐봐. 그 다음에 여기 나왔고, 다시 여기 나왔거든. 여기 벗이야. 그러니까 이건 부연한 거고, 여기 부연한 거고, 요거에 대해서 더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이쪽이거든. 그런데 그럼 여기를 완전히 버리냐? 또 그건 아니야. 여기서는 뭘 잡고 와야 되냐면, 어차피 이 내용은 통념의 내용이기 때문에 반박되어지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그럼 여기서 뭐만 잡는다? 이렇게 소재만 가볍게 잡고 와. 그러니까 비유적 은유라는 것이 언어적 장식이 된다. 언어에서. 아니면 어떤 의사소통의 도구래. 그럼 네가 읽을 건 뭐야? 비유적 은유가 이 글의 소재인 거구나. 이거만 잡아도 된다고. 근데 여기선 언어의 장식이고 소통의 도구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여기선 개념적 은유 이론은 이것을 반박하고 있다고 했잖아. 반박한다고. 그냥 반박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걸 전체가 다 아니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부터 새로운 문장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 통념 반박 구조가 보통, 뭐, 물론 이런 게 딱 맞지 않을지 있을 수 있는데, 6월달, 9월달에 만약에 통념 반박 문제가 하나로 나왔다. 그러면 올해 수능 나와. 왜냐면 보통 주기가 2년 주기거든. 물론 이게 주기가 꼭 맞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근데 20년에 한 번 나왔고 22년에 또 나왔거든. 그럼 이제 올해 정도에 나올 차례인데 6평을 보고 9평을 봐야 한다. 자, 그럼 뭐라고 했냐? 자, 봐. 소재는 뭐라고? 비유적 은유래. 그럼 여기도 비유적 은유가 다시 나와야 된다. 자,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단다. 그지? 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이거 봐. 더 중요한 거. 그러니까 얘보다 중요한 건 얘지. 그지?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을 쇼. 이것도 별표를 쳐야 되는데 뭔가 봐봐. 어떤 이론, 실험, 조사, 연구에서 중요한 건 결과거든. 봐. 은유라는 것은 근본적인 역할을 한단다. 소재가 같잖아. 여기도 은유, 여기도 은유. 그지? 원래 역접이라는 거는 소재가 동일해야 돼. 그건 근본적 역할을 하는데 무엇의 역할을 해? 어떻게 우리의 사고와 의미 만드는 것이 되어지는지에 대한 근본적 역할을 한대. 그럼 이 얘기는 이런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은유라는 게 있고 은유가 있는데 은유는 어떤 사고의 근간을 이루는 거다. 은유 이퀄 사고 이렇게 잡으라고. 그러니까 가벼운 메모 정도는 해보라고. 가벼운 정도 메모를. 자 이제 여기 다 읽었어. 자 그럼 이제 빠르게란 말을 해석을 해보자고. 빠르게란 말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거냐. 그럼 글을 좀 더 빨리 읽어? 아니 그게 아니라 평가원에서 어디까지란 말을 구조로 얘기를 해줬단 말이야. 자 봐라. 뒤를 봤더니 저희 레이코프 교수님하고 마크 존슨이라는 교수님이 나왔네. 이게 학자잖아, 학자. 자, 학자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 자리가 예시구나. 그럼 여기에서 얘기 다 했구나. 오케이?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정보 두 가지. A, 소재가 뭐야? 은유. 그거에 대한 설명이 뭐니? 사고와 의미 만드는 것의 어떤 근본적 역할. 이렇게 됐네. 다 잡았네, 그러면. 이게 빨리 읽는 방법이야. 그럼 선생님 이거는 버리는 겁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버린다 안 버린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걸 보고 확신을 얻고 선택지를 가보라고. 그래서 선택지에서 소거를 좀 해보라고. 네가 읽을 건 뭔데? 은유라는 것은 사고래. 언어의 장식이 아니래. 소통의 도구가 아니래. 됐니? 자, 그럼 선택지를 한번 가보자고. 자, 선택지 이렇게 할 때 기준을 자꾸 지우라고. 자꾸 선택지 보면서 지문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렸다 이건 하는 게 아니야. 선택지 볼 때는 내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봐라. 자, 주제가 뭐냐고 하면 자, how to 된다. 자, 보통 이렇게 how to 이렇게 나오면 글이 문제점에서 해결책으로 돌아올 때 이렇게 how to 방식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봐봐. 사고란 말 봐.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에 관한 글은 아니잖아. 그치? 자, 두 번째. 자, 의미를 만드는 과정은 복잡하다가 아니라 은유라는 것은 사고를 이루는 근본적 역할을 한다고 했으니까 얘들아 가장 중요한 은유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은유? 은유가 없잖아. 소재가 없다고 이건. 이건 소재가 없다고. 이건 소재가 아니지. 자, 여긴 마이너스로 얘기했네. 위험하대. 은유의 어떤 비유적 은유를 사용한 거에 위험성. 그런 얘기는 없어.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 근본적. 자, 다시 한번 볼까? 여기 보니까 근본적이라고 했지 않니? 근본적이라는 게 어떻게 마이너스가 돼? 위험이 어떻게 되니? 안 되지? 뭐 이런 거 쓰는 친구들은 없었을 거야. 자, 그러니까 소재만 잡아도 봐. 여기 지금 metaphorical nature, underlying our thinking. 사고도 있고 은유적 속성이라는 것도 있네. 자, 여긴 봐봐. 여긴 은유는 있는데 뭐가 없어? 사고가 없잖아. 언어 얘기 나오면 안 되지. 언어 얘기 나오는 건 아니지. 자, 언어 얘기가 나오려면은 그러니까 이걸 답을 치는 친구들은 자, 거꾸로 가볼까? 첫 문장을 중심으로 잡은 거네. 첫 문장을 중심으로 잡은 거네. 자, 이런 문제는 너희들 표현으로 하면 뭐 20초 각, 뭐 30초 각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줘야 된다. 자, 다시. 그럼 정답은 몇 번이야? 정답은 뭐 이거지. 은유 나왔고 그 다음에 사고 나왔잖아. 이렇게. 오케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자, 이게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어떤 독해 원리, 독해 형식, 독해 구조, 독해 이론 여러 가지가 있어. 그 중에서 일부라고. 근데 통념 반박은 나오면 가장 쉬운 유형이야. 가장 쉬운 유형이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다음에 선생님이 너희들이 좀 어려워하는 어법을 한번 해볼 텐데 어법을 하든 뭐 무슨 유형을 하든 유형에 따라 내가 읽어야 되는 방법은 일단 다르다는 걸 잡아야 돼. 야, 생각해봐. 18번부터 45번까지 유형이 다 다른데 맨날 똑같이 읽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문을 강강 이렇게 읽어버리는데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해석만 열심히 하고 있거든.
해석은 해야지. 해석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뭔가 전략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중력이 고갈이 되는데 18번부터 그렇게 풀다 보니까 한 35번이나 36번쯤 가면은 지친다고. 그래서 빈칸 33, 34 이거 풀어보지도 못하고. 알았니? 자, 정확성과 속도, 특히 속도라는 거는 평가원에서 어떤 특정한 말, 학자, 예시 정말 많이 나온다. 그럼 여기서 멈추고 선택지를 가서 소거를 해보고 만약에 대립되는 두 개가 있다면 더 읽으면 돼. 그때 더 읽으면 된다고. 이 통념 반박은 절대로 뒤에서 반박, 이게 뭔가 반전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는다. 알았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기출문제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첫 문장에서 뭐 사람들이 생각한다, 일부의 사람은 이렇다, 항상 하는 건 아니다, 뭐 가끔 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아 이건 통념이구나. 너무 많아서 외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네가 딱 보고 고민을 좀 해보라고. 자, 맞습니까?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순서사배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수고했어요.